그것은 지구를 돌아다녔던 가장 큰 생물 중 하나였어요. 일반 스쿨버스보다 길었고 코끼리 10마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무거울 수 있었죠. 하지만 어디서 살았을까요? 어쩌다가 그렇게 큰 크기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날 왜 멸종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알아봅시다. 메갈로돈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포식자였어요. 위치면에서 보면 메갈로돈은 사실상 그 근처를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수역에서 살았어요. 남극 대륙에서 메갈로돈 이빨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이 거대한 생물이 따뜻한 열대 및 아열대 물에서만 적응했기 때문일 거예요. 어린 것들은 해변에서 머무르는 걸 좋아한 반면 다 자란 상어는 해안 지역을 선호했어요. 하지만 또한 쉽게 외양으로 이동할 수 있었죠. 메갈로돈이 그렇게 많은 곳에 분포한 걸 우린 어떻게 할까요? 제일 북쪽에 있는 화석은 덴마크 해안에서, 그리고 가장 남쪽에 있는 화석은 뉴질랜드에서 발견한 사실에 근거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메갈로돈이 어떻게 이 크기가 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과학계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최근 이 매혹적인 종의 모든 표본이 모두 거대한 크기에 도달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아냈어요. 이건 베르그만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것과 좀 관련이 있는데, 이건 열을 보존하거나 방출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온도가 동물의 몸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법칙이에요. 더 차가운 물에 도달한 메갈로돈은 아마도 낮은 온도에서 생존하기 위해 더 많은 체중이 필요했을 거예요. 반면 더 따뜻한 물에 사는 메갈로돈은 타는 걸 피하기 위해 더 작아져야 했죠. 하지만 이 거대한 물고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대부분의 현대 묘사에서 거대한 백상아리를 닮은 메갈로돈을 보여주죠. 하지만 그게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메갈로돈은 거대한 백상아리와 비교해서 짓눌린 듯한 훨씬 짧은 코와 납작한 턱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또 현대의 청세리 상어와 공통점이 있는 듯한데 바로 엄청나게 긴 가슴 지느러미죠. 지구의 물을 항해하는 동안 자신들의 무게와 크기를 지탱하기 위해 그게 필요했어요. 마지막으로 숙녀 메갈로돈들은 신사들보다 약 2배 정도 컸던 것 같아요. 자손에 대해 말하자면 작은 메갈로돈조차도 코에서 꼬리까지 최소 2m로 거대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전문가들이 파나마, 메릴랜드, 카나리아 제도, 플로리다에서 메갈로돈 보유권 서식지를 우연히 발견했거든요. 심지어 버려진 기적 윗더미도 엄청났어요. 농담이에요. 확실히 메갈로돈의 외모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은 입이었어요. 제 말은 생각해보세요. 메갈로돈은 저녁으로 고래를 먹었으니 입을 충분히 크게 벌렸어야 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 턱이 2.7에서 3.4m의 놀랄만한 크기에 이를 거라고 추정했어요.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성인 2명을 나란히 삼킬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잠깐, 어른 둘 누구를요? 그 인상적인 턱은 또한 276개의 이빨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터키임의 최신 보원을 토대로 보면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 중 막강하진 않아도 가장 강력한 동물 중 하나였을 수도 있어요. 비교를 위해 인간의 턱힘은 약 1300뉴턴이에요. 오늘날의 백상아리는 18,000뉴턴 이상의 힘으로 물어 뜯을 수 있는 걸로 추정돼요. 메갈로돈은 그것보다 108,514에서 182,201뉴턴으로 최대 10배 이상 강한 턱힘으로 모든 기록에서 1위를 차지해요. 기본적으로 힘들이지 않고 차를 구길 수 있죠. 이빨 또한 꽤 놀라웠어요. 상어와 비슷하게 메갈로돈은 부러지거나 마모된 이빨을 빠르게 교체했어요. 4개에서 5개의 이빨이 줄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약 48시간 안에 손상되거나 빠진 이빨을 다시 자라게 하는 컨베이어 벨트 같았어요. 그 뜻은 성인 메갈로돈 한 마리가 일생 동안 수천 개의 이빨을 길렀을 거라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이건 우리에게 유리한데, 왜냐면 이것이 바로 메갈로돈 이빨 화석 기록이 흔한 이유이며 우리가 그걸 제대로 연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인상적인 체격을 유지하기 위해 메갈로돈은 하루에 약 1134kg의 음식을 먹어야 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생존하기 위해서 하루에 소 1.25마리가 필요하단 뜻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매일 참치캔 3,300개를 먹어야 하는 것과 같아요.
제가 메갈로돈이란 단어를 많이 썼는데 그게 어디서 유래한 건지 말씀드렸나요?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거대한 이빨을 의미해요. 영리한 그리스인들. 하지만 이 거대한 상어의 온전한 학명은 조금 더 복잡해요. 카르카로클레스 메갈로돈. 하지만 이 거대한 포식자들이 진짜로 멸종했을까요? 우린 그렇게 믿는 경향이 있지만 잠시 솔직해져 봅시다. 우린 바다의 깊이보다 화성 표면에 대해 더 많이 알아요. 바다의 15%만 탐험했죠. 저 깊은 곳에 뭐가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고대 포식자? 마리아나 해구는 지구에서 가장 깊은 해양 해구예요. 가장 깊은 부분인 챌린저 해협은 아주 깊어서 에베레스트 산 전체를 이 해협에 담글 수 있어요. 그러고도 수면에서 1.6km 이상 떨어져 있을 거예요. 엄청 깊죠. 만약 메갈로돈 한두 마리가 만날 장소가 필요했다면 엄청 은밀한 장소일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나 해구는 지내기에 특별히 안락한 곳은 아니에요. 춥고 완전한 어둠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이곳의 기온은 1년 내내 2도 정도예요. 게다가 압력은 해수면보다 1000배 더 강해요. 만약 메갈로돈이 이 안에 숨어 있다면 치아와 뼈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방할 것 같네요. 여기 마리아나 해구의 강력한 압력 때문에 단백질과 칼슘은 녹아 산산조각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발견한 가장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인 하달 스네일피쉬는 뼈 대신 유연한 연골을 특징으로 진화했어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메갈로돈은 또한 완전한 어둠 속에서 항해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 뜻은 생물 발광을 하거나 대왕 오징어처럼 거대한 눈을 키우게 진화했을 거라는 걸 의미해요. 영화 대본으로는 흥미롭고 좋을 것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게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일까요? 대부분 메갈로돈의 크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메갈로돈이 즐겨 먹는 대부분의 음식은 깊고 깊은 바다가 아닌 얕은 바다 지역에 살아요. 전문가들은 만약 이 동물이 진짜로 여전히 바다를 배회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모를 리가 없다고 믿어요. 가끔 저녁상에 올라올 필요가 있겠죠. 그쵸? 이들의 먹이 또한 메갈로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가장 유력한 원인이기도 해요. 일부 전문가들은 메갈로돈이 수온이 떨어져서 멸종되었다고 믿는 반면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바뀌어가는 먹이 사슬의 역학에 더 큰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주요 식량원인 수염고래가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작은 포식성 상어, 백상아리, 고래와 같은 자연 경쟁자들의 수가 증가했어요. 메갈로돈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이 행성에 살았고 그땐 우리가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예요. 우리 현대인들보다 거의 70배 더 오래, 약 2천만 년 동안 살았어요. 호모사피엔스는 약 30만 년 전에 나타났어요. 메갈로돈은 무적의 크기 덕분에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제 말은 당시 바다에 있는 거의 모든 걸 먹을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 둘을 선사시대 생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메갈로돈과 공룡은 지구에 공존한 적이 없어요. 공룡들은 아마도 약 6,600만 년 전에 멸종했을 거예요. 메갈로돈은 조금 후에 나타난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오래된 메갈로돈 화석이 2,300만 년 전에 시작된 마이오세 시대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잘 있어, 맥.